자, 테슬라 어제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정확히 상승하는 양봉으로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4월 말에 상승분의 딱 절반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14일 화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만 회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좋아요는 1000개를 유지해주고 있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들 타임라인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원하시는 종목들 누르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종목도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고점 부근을 뚫어주진 못하고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이번 주 수요일 5월 15일 날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지수 차트들이 정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로 인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지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정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일단 단기 지표는 지금 과매수권에 있습니다. 그 부분 유의해 주시면서 5월 15일 날 수요일 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2024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우상향 패턴이 이 정고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 후 올라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어제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결국에 다우존스도 저항을 살짝 받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우존스도 지표 발표로 인해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곧바로 올라갈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지금 단기 지표는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의 위치는 정고점 부근의 저항 라인과도 겹치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이 정고점과 초록색 선 61선을 시원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4월 CPI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호재가 있어야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어제 1.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애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타점이라고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죠. 충분히 1차 목표가 198달러까지 올라올 가능성 존재하고 애플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는 220달러 목표 주가가 나와 주었죠. 애플은 지금도 하나의 분할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깨서는 안 되는 가격대는 180달러입니다. 180달러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0.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정고점 부근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엔비디아도 충분히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수요일날 발표하는 이 지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곧바로 정고점도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이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5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단기 지표 한번 보시면 단기 지표는 쌍봉을 만들면서 데드크로스 나왔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장기 지표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계속적인 우상향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의 조정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어제 1.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결국에 저항을 맞은 모습이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고 자, 이러면 메타는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 후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중기 지표, 장기 지표는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살짝의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어제 0.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을 시원하게 결국에 뚫어주진 못하였고 살짝 전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단기 지표도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중기 지표는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존닷컴은 살짝 눌렸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죠. 큰 추세로 봤을 때도 아마존닷컴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장기 지표도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만 살짝 눌렸다 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제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정확히 상승하는 양봉으로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4월 말에 상승분의 딱 절반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오늘까지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준다며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단기 추세 상승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 상승하는 양봉 보여준다면 결국에 N자형 상승 파동으로 1차 목표가 $200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승 파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장기 지표는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테슬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차례 상승 후에 딱 절반 부근에서 핑크색 선 5일선 깨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이번 주 상승하는 흐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장기 지표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되죠. 이미 방향성은 쌍바닥 패턴의 형태로 돌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운드 하운드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하운드 어제 13%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면서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지표 오늘까지 상승하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올라와야 상승 추세로 완벽히 전환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21선 뚫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는 $815 부근입니다. 단기 지표 2, 3일 안에 골든크로스 만들어줄 수 있겠죠. 중기지표, 장기지표는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결국에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0.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충분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상승 추세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하단 라인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를 많이 강조해 드렸던 구간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단기 지표가 약간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갈색선 121선 결국에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하고 1차 목표가 초록색선 61선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어제도 7.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흐름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RM은 호재 뉴스까지 겹치면서 2025년에는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뉴스가 있죠. 이 흐름대로라면 충분히 초록색선 61선까지도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지표도 지금 바닥 구간 다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한 차례 쌍바닥 패턴의 형태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이때와 마찬가지인 구간인 것이죠. 자, 팔란티어 테크 없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 20달러를 잡고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짧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어제 0.2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알파벳은 여전히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밑에 올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단기 지표도 지금 하락 추세고 중기 지표도 힘이 없고 장기 지표는 혼조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파벳은 노란색 선 21선 만약 깨진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파벳 매매 굉장히 쉽게 끌어오고 왔었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어제 0.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손절 라인 밑으로 살짝 조정해서 182달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지표가 이제 막 바닥 구간을 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충분히 갈색선 121선 오기 전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한 차례 반등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182달러로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2달러는 정고점 부근과도 겹치는 지지 라인대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제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완벽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초록색 선 61선 가격대로 봤을 때 1,300달러를 넘어주는 흐름을 보여주어야 완벽히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000달러에서 1,300달러 사이 부근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손절 라인은 1,000달러 설정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베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오면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단기 지표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3, 4일 안에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다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은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살짝의 되돌림 준 후에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컴플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플런트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제 양봉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파동의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노란색 선 21선이 계속 살짝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제도 노란색 선 21선에서 저항 받으면서 단기 되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 단기 지표
지표 2, 3일 안에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줄 테고 135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13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바닥 구간이 만들어질 거고 2, 3일 후에는 단기, 중기, 장기 다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반등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아폴로 글로벌과 제휴를 통해서 110억 달러 지원을 받으면서 어제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인텔은 30달러 부근에서 바닥 구간을 만들고 반등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 장기 지표도 다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인텔은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죠. 인텔 없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 29달러를 짧게 잡고 지금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결국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단기 전고점 부근을 뚫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죠. 크게 봤을 때도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193달러를 향해 올라올 것이고 193달러도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 흐름도 좋고 중장기 흐름도 지금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퀄컴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도 퀄컴과 굉장히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퀄컴과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퀄컴은 전고점 부근을 넘으면서 올라갔지만 TSMC는 아직 전고점은 돌파해 주지 못하였죠. 그러면서 TSMC는 이 전고점 부근이 살짝의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죠. 2, 3일 안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한번 보여줄 거고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죠. 충분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85달러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E 커넥티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 커넥티비티 오늘까지 상승하면 전고점 가격 라인 147.98달러 넘으면서 결국에 신고가 만들어 줄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다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점 넘는다면 2차 목표가는 166달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승폭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럴리스트 파머슈티컬스 지금 4일 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중기, 장기 다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전고점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7.4달러 부근이고 충분히 17.4달러 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어제 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충분히 이 전고점 라인 15.7달러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고 15.7달러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2차 목표가가 18달러까지도 상승합니다. 크게 봤을 때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아직도 바닥 구간이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보노 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노 디스크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1차 목표가는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138달러 부근을 잡을 수 있고 충분히 138달러도 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초록색 선 61선을 넘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차트상으로는 초록색 선 61선을 계속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 61선을 넘어 주어야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초록색 선 61선 가격대는 지금 9.3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초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봤듯이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중이죠.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강하게 못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겠고 결국에 수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치고 올라가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지표, 장기지표 흐름은 결국에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중이죠. 2024년 하반기에는 전고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고 충분히 넘는 흐름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고 TQQQ도 수요일날 발표되는 CPI 지표로 인해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곧바로 전고점 64달러를 뚫으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지표는 지금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장기 지표는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니까 S&P 500과 FNGU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도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FNGU도 전고점 부근에서 뚫어주지 못하면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수요일날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단기 지표 이번 주에는 하락 추세 나오면서 살짝의 힘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이번 주 후반부터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려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는 하락 추세 마감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은 반등 구간에 위치한 것이죠.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7%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단기 지표 만약 오늘까지 상승하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닝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다시 오게 되면서 힘은 살짝 없어졌지만 계속적으로 단기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흐름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닝을 크게 봐도 지금 하락 추세에 이미 마감되고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뚫고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그나이트 N자형 상승 파동으로 크게 봤을 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바닥 구간 다지면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중기 지표는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중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단기 지표만 지금 하락 추세인 것이죠. 단기적으로 한 3, 4일 동안은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결국에 전고점을 향해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겠죠.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M 리서치는 손절 라인 24.5달러 부근을 잡고 있었죠. 손절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손절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손절 라인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22.5달러를 잡고 다시 한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을 다지러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텍은 대부분 수익 매도 거의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었었던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리간드 파머슈티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간드 파머슈티컬 어제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 가야 되는 구간이고 결국에 단기 조정을 조금 받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어제 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상승 추세를 타고 방향성을 돌려놓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죠. 단기 지표 오늘까지 상승하면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파란색 선 481선 130달러 뚫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장기 지표는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크게 봤을 때도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요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어제 1.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죠. 화이자는 지금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꾸역꾸역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빨간색
21선 31달러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화이자도 기나긴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갈색선 121선 매도 가격을 한 번 더 잡아드렸었죠. 갈색선 121선 지금 가격대는 102달러 부근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 다 다졌고 오늘부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죠. 오늘 상승한다면 초록색 선 61선 가격대로 봤을 때 113달러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구달엑스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달엑스 홀딩스 손절 라인 가격대를 제가 한 번 더 잡아드렸었죠. 손절 라인가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6.5달러 부분을 보고 있는 중이고 어제 상승하는 양봉으로 갈색선 121선 지켜주면서 상승해 주었습니다.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 다지기 시작했고 2, 3일 안에 갈색선 121선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어제 2.7%가량 상승하면서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장기 지표 저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도큐사인 흐름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죠. 페이팔 홀딩스는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단기 V자 반등으로 파란색 선 481선 가격대로 봤을 때 70달러를 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포드 모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 모터스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어제 상승하는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3%가량 상승해 주었죠. 단기 지표도 보시면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 주고 있고 중기 지표도 오늘까지 상승하면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장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 나올 확률 매우 높고 지금 가격대부터 계속적인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펠로엘토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엘토 네트워크스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실적 발표 다음 주 5월 20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번 더 위로 잡아드렸죠. 손절 라인은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290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르웨이 지연 크루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지연 크루즈 파란색 선 481선 부근에서 계속 바닥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단기 지표는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오늘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온다면 중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노르웨이 지연 크게 봤을 때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자, 일라이릴리 여전히 그래도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상승 추세 있고 추세를 보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는 지금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결국에 정고점 800달러 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차 목표가는 180달러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비디오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제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어제 2%가량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라인 71달러 부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이나 트레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 트레이스 45달러 부근에서 계속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죠. 2, 3일 안에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만들면서 이번 주에는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라인 지금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단기 지표 2, 3일 안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한 차례 반등하는 흐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면서 결국에 정고점 부근 뚫어주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죠. 상승 흐름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아라는 종목이고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죠. 자, 알코아가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기 지표 파란색 선 481선도 뚫어주는 흐름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알코와 저는 오늘부터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오늘까지 만약 상승한다면 장기 지표까지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댓글 하나는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